자, 3번. 오각기둥은 몇 면체인가? 자, 오각기둥은 몇 면체예요? 자, 기둥, 각불, 각불대. 자, 면, 꼭지점, 모서리. 어? 여기는 뭐야? n 플러스 2. 여기 2n, 여기 3n. 기둥하고 각불대는 똑같으니까 n 플러스 2, 2n, 3n. 각불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1, 2n. 이거잖아. 근데 얘는 뭐예요? 기둥이잖아, 기둥. 기둥인데 면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2를 더해야지. 그래서 7면체입니다.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자, 요거 공식, 요거 외우라 그랬잖아, 이거.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공식. 자, 그러면 4번에, 그렇지. 삼각 기둥은 몇 면체인가? 그럼 기둥은, 면은 2를 더해야 되니까 5면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다 필기했죠? 자, 14번. 다음 중 모든 면이 사각형인 입체 도형은? 그러면 일단 뿔은 아니죠. 왜냐하면 뿔은 옆면이 삼각형이야. 그 다음에 삼각기둥, 어? 뭐 원기둥 이런 거는 삼각형이 있고 원이 있잖아. 그러면은 사각형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모든 면이 사각형인 입체 도형은, 자, 1번 사면체는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사면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것은 면이 무슨 모양이야? 삼각형이지? 자,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자, 2번 삼각기둥. 삼각기둥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삼각형이니까 안 돼요. 자, 팔면체. 정팔면체는 어떻게 생겼어? 그리는 거 다 해봤지? 정팔면체 그리는 거?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렸단 말이야. 그럼 이것은 각 면이 전부 삼각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원기둥은 이렇게 생겨서 원이 나오니까 안 되겠지. 자, 그래서 5번에 사각뿔대를 보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면이 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직사각형은 아니지만 모든 면이 다 사각형이 돼요. 그래서 답이 5번이야. 자, 15번. 다음 중 정다면체가 아닌 것은, 정다면체에는 5개가 있죠. 뭐 있어? 정다면체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 8면체, 12. 정 12면체, 정 20면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안 되는 것은 5번 정 24면체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거는 뭔 원리를 이용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다 외우는 거예요. 어. 그 다 외우라는 얘기야. 뭐 이름 같은 거를 뭘 원리를 이용을 해. 다 외우는 거지. 그래서 외우면 푸는 거고 못 외우면 못 푸는 거지. 잘 외우세요. 17번 다음 중 삼각형만으로 이루어진 다면체는 자, 그러면은 방금 정팔면체가 삼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다. 자, 22번은 이게 지금 몇 면체의 전개도예요? 그렇지. 22번이 정팔면체의 전개도라고. 그러면 정팔면체를 만들었을 때 모서리가 몇 개 있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것은 모서리가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가 사각형이니까 4개 되고, 이렇게 위쪽으로 4개, 아래쪽에서 4개니까 12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서리 12개. 이런 정다면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걸 그릴 줄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리는 연습을 했던 거야. 어? 자, 23번은 이거는 몇 면체의 전개도예요? 20. 그렇지. 정 20면체라고. 그러면 정 20면체는 면, 꼭, 모, 면이 몇 개겠어? 20면이니까. 20개지. 그럼 꼭지점은 12개, 모서리 30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꼭지점 개수 12개.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외우는 거라고. 여기 써놨네. 정사, 정육, 정팔, 정12.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외우는데 그냥 막 생으로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외운단 말이지. 그래서 면이 여기 정4면체니까 4개, 정6면체니까 6개, 정8면체 8개, 정12면체, 정20면체인데 꼭지점이 이렇게 바뀐다고. 여기 8개, 6개, 여기 20개, 여기 12개. 이렇게. 그리고 항상 이렇게 더해서 얘를 빼면 2가 남아야 돼. 그럼 이렇게 더하면은 얼마야? 14잖아. 그럼 14에서 뭘 빼야 2가 남아? 12를 빼야죠. 여기는 32니까 30을 빼면 2가 남죠. 그래서 이것만 특별히 그냥 외우라 그랬잖아. 4, 4, 6. 이렇게. 그러니까 외우는 건데 그냥 생으로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성을 좀 생각을 해서 외우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다는 거야. 근본적으로는 다 외워서 푸는 거야. 무슨 원리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 자, 그 다음에 25번. 정육면체의 각 면의 한 가운데점을 연결하여 만든 입체 도형은 자, 정육면체가 있어요. 이런 건 이제 그려보면 된단 말이야. 정육면체를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여러분 이거 그리는 거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각 면의 한 가운데점을 연결을 하시오. 그러면 한 가운데 이렇게 점을 생각을 해. 한 가운데 점을 생각을 해서 그 점들을 연결을 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을 해보자. 그러면 이게 몇 면체가 나오나요? 그렇죠. 정팔면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132페이지 펴보세요. 132페이지. 자, 1번. 다음 보기 중 육면체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면의 개수는 기둥하고 뿔 때는 2를 더하는 거야. 그러면 2를 더해서 6이 나오려면 4가 된다고. 그러니까 사각 기둥과 사각 뿔 때는 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뿔은 1을 더하는 거야. 1. 그래서 1 더해서 6이 나오려면 5가 돼요. 그래서 오각 뿔. 자, 요거는 일단 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다면체 중에서 육면체는 정육면체밖에 없는 거지. 면이 6개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자고. 거기 기역, 사각기둥, 사각기둥 여기 있죠? 됩니다. 오각뿔 여기 있네요. 됩니다. 삼각뿔대, 뿔대는 플러스 2야. 근데 3이니까 2를 더하면 5가 나오잖아. 얘는 오면체죠. 그래서 디귿은 아닙니다. 디귿은 오면체야. 육각뿔, 뿔은 플러스 1이야. 그래서 뿔은 육각뿔은 7면이에요. 7면. 7면. 삼각기둥, 기둥은 플러스 2니까 얘도 오면입니다. 자, 사각 뿔대, 뿔대, 사각 뿔대 여기 있잖아요. 비읍. 자, 그래서 답이 되는 것은 기역, 니은, 비읍. 이렇게 답이 나온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4번을 봅시다. 자, 꼭지점 개수가 20인 각기둥의 면의 개수를 A, 각기둥. 자, 그러면 각기둥의 면, 꼭, 뭐를 생각해 보면, 면은 n 플러스 2, 꼭지점은 2n, 모서리는 3n인 거야. 그러면 이 각기둥의 꼭지점이 20이라고. 는 20. 그러면 n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n이 1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0각기둥인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면의 개수, 면은 n 플러스 2니까 12죠. 모서리는 곱하기 3이니까 30이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더하시오. 그러니까 42가 나오지.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이 공식으로 푸는 거였죠. 자, 요거를 잘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야. 5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입체 도형을 고르시오. 두 밑면이 평행하지만 합동은 아니에요. 자, 기둥은요, 기둥은 평행하고 합동이야. 면이 두 개가 나와. 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면 두 개가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뿔은요, 면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냐? 뿔대. 뿔대가 면이 두 개가 나오는데 평행은 되는데 합동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두 밑면, 밑면이 두 개로구나. 그러면 일단 뿔은 제외지. 평행하구나. 어차피 기둥이랑 뿔대랑 둘 다 평행은 돼요. 그런데 합동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 뿔대를 찾으란 얘기지. 아, 뿔대가 두 개나 있네. 하나만 있었으면 그게 바로 답인데. 아, 옆면 사다리꼴. 뿔대들은요, 옆면이 다 사다리꼴이에요, 원래. 기둥은 옆면이 직사각형, 뿔은 삼각형, 뿔대는 사다리꼴. 꼭지점이 12개야. 자, 꼭지점. 그러면 뿔대의 꼭지점 면공모는 기둥이랑 똑같아요. n 플러스 2, 2n, 3n이야. 그런데 이 꼭지점이 12개라고. 다 요걸로 하는 거지, 요거. 그럼 여기에서 n이 얼마인가요? 6이 되죠. 그러면 육각뿔대지. 그래서 육각뿔대니까 답은 5번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8번을 보겠어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입체 도형을 구하시오.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다.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정다면체에서 나오는 말이야. 아, 그러면 정다면체는 5개밖에 없다고. 정사, 정육, 정팔, 정십이, 정이십, 정이십. 그 중에 한 놈이다 이거야. 각 면의 모양이 합동인 정다각형. 힌트를 주다 말았네. 정삼각형인지, 정사각형인지, 정오각형인지 그 중에 하나를 줬어야 되는데 정다각형. 이거는 특별한 힌트가 아니에요. 정다면체 중에. 그런데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5개야. 자, 정사, 정육, 정팔, 정십이, 정이십. 자, 면의 모양. 얘 삼각형, 얘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 삼각형이죠. 삼각형이 3번 나오고 나머지는 사각형과 오각형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사각형, 오각형은 3개밖에 안 돼요. 삼각형이 3, 4,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5개인 정다면체면 정이십면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이십면체 답이 5번입니다. 원래 이걸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어? 그걸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근데 거기 그 빈칸이 원래 다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 채워져 있는 페이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내가 또 빼먹었네. 잠깐만. 내가 그 복사 좀 해줄게. 어. 자, 9번을 봅시다. 다음 중에서 정다면체의 면의 모양과 꼭지점 개수가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그 정사, 정육, 정팔, 정십이, 정이십이니까 3, 4, 3, 5, 3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면의 모양은 3, 4, 3, 5, 3. 그러면 면의 모양은 딱 맞네요. 3, 4, 3, 5, 3 맞잖아요? 그럼 이제 꼭지점 개수. 꼭지점은 아까 면공모에서 정사, 정육, 정팔, 정십이, 정이십. 그러면 이제 면, 꼭, 모. 그죠? 그럼 면의 개수. 여기 4개, 여기 6개, 여기 8이니까 8, 여기 10이니까 12, 여기 20이니까 20. 그러면 얘랑 얘가 자리를 바꾼단 말이야. 여기 8, 6, 20, 12. 여기 꼭. 그 다음에 이걸 더하면 14. 그러면, 마이너스. 그렇지. 2를 빼야 돼. 그래서 여기가 12, 12, 30, 30. 그 여기만 4, 6. 그럼 다 채웠잖아. 그러면 꼭지점이 4, 8, 6, 20, 12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거기 4, 8, 6, 20, 30이라고 돼 있잖아. 틀렸잖아요.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거 딱, 요 표 보고, 요 표 외워서 푸는 거라고. 알았지? 어. 자, 그럼 이제 조금 어려운 거를 해봅시다. 자, 11번. 자, 이거 어렵다 그랬어요. 이거 다 풀어준 다음에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원래 어려운 거야. 정다면체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겹치는 모서리 찾기. 자, 지금 여기에 정팔면체의 전개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다면체 이름은 정팔면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GF와 겹쳐지는 것은 CD다. AE와 JC는 평행하다. 자, 겹쳐지는 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대. 여기가 기준이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랑 얘가 만나고 그 다음에 얘가 얘랑 만나요. 그 다음에 여기를 움푹 들어간 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요. 알았죠? 그러면 GF가 어디냐면 GF 여기 있어요. GF. GF. 그럼 얘가 누구랑 겹치게 되냐면 G는 C에 겹치고 F는 D에 겹치니까 CD랑 겹치는 거야. 그래서 GF하고 CD가 겹칩니다. 아이고, 맞는 말이네. 겹치는 건 이렇게 찾으면 돼. 근데 이제 AE와 JC가 평행합니다. 아이고. 전개도에서 평행을 어떻게 찾아요? 못 찾죠. 그럼 이거를 다시 입체로 완성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어, 어디를 이제 지붕 여기 꼭대기로 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 J를 꼭대기로 올리고 E를 밑으로 내리자고. 그럼 여기 J, 여기 E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J를 올렸으면 요 주변으로 A, B, C, D, I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A, B, C, D. 그런데 누구랑 누가 겹치냐면 B하고 H가 겹치죠. B는 H랑 겹치고 그리고 A는 I랑 겹쳐요. 얘는 I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E를 기준으로 E 주변으로 CD, FG 이게 있는 거야. CD, FG가. 그러면 CD, FG 있어야지. 그러면 여기서 C는 G랑 겹쳐요. C는 G랑 겹치고 그 다음에 D는 F랑 겹쳐요. 자,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AE하고 JC는 평행하나요? AE 어디 있는가 찾아봐. AE. AE 여기 있네요. 그러면 AE랑 평행한 애는 얘예요. 얘. 얘. 알았지? 그럼 얘가 뭐야? JC. 어이구, 맞았네. 얘도 맞았네. 그래서 이거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우면 다행이고. 어. 그러니까 전개도 해가지고 거기서 뭐 겹치는 거는 이렇게 겹치는 꼭지점 찾으면은 그나마 할 만한데 이렇게 평행한 모서리 찾기라거나 또는 그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찾기라거나 요거는 어렵다고. 왜냐하면 평면을 입체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찾아야 돼. 그러면 이제 전개도 그림도 잘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요것도 잘 옮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
다음 중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회전에서 만들어진 도형. 자,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3번입니다. 고르시오. 3번입니다. 모두 고르시오. 이거는 3번, 2번입니다. 자, 1번. 모든 회전체의 회전축은 한 개다. 아, 12번. 예. 모든 회전체의 회전축이 한 개뿐인 건 아니죠. 회전축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특히 9. 9는 회전축이 몇 개일까요? 9의 회전축은 셀수 없어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예. 무수히 많습니다. 9는 회전축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회전축을 잡아도 이거랑 똑같은 9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9는 회전축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회전축이 한 개뿐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야. 자, 2번.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요거, 자르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 자르는 방법이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를 때가 있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가 있단 말이야.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를 때하고, 그러면 회전축, 이게 회전축인데,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다는 게 옆으로 자르는 거야? 위아래로 자르는 거야?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다 그러면 옆으로 자르는 거란 말이야. 이게 회전축이니까 여기에 수직으로 자르려면 이렇게 잘리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옆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항상 원이 돼요. 항상 원이 되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 포함하는 평면이 위아래로 자르는 거야. 위아래로 자르면 그러면 이게 회전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도형이 나온다고. 좌우가 대칭인 도형. 그래서 회전축의 수직이 옆으로 자르는 거다. 그래서 2번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단면은 항상 원이 나온다. 맞습니다. 3번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 위아래로 자르는 거야. 위아래로. 그래서 원뿔을 위아래로 이렇게 싹둑 자르면 뭐가 나오겠어? 그렇지. 삼각형이 나온다고. 그런데 그거는 정삼각형이다. 요게 아니죠. 정삼각형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 뭐 원뿔이 이렇게 뾰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랐는데 정삼각형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알겠죠? 이등변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4번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포함하는 평면이면 위아래로 자른 거야. 위아래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선대칭 도형이지만 합동은 아니다. 합동인 선대칭 도형이야. 그래서 틀렸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원뿔을 자르는데 위아래로 자른단 말이야. 그럼 위아래로 이렇게 싹둑 자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자른 거랑 이렇게 자른 거랑 모양이 어떠느냐? 같다 이거야. 합동이어야 돼, 합동. 그렇구나. 자, 5번. 부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구는 있잖아요. 공은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항상 원이 나옵니다.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그래서 단면은 모두 원이다. 구는 그래요. 이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과 5번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진짜 구하시오. 방학인데, 다음 주부터. 그렇지. 일요일만 오지 않아?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자, 이거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요. 알겠지?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원뿔대인데 중간에 구멍 뚫린 원뿔대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거야. 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려진 거를 찾아라.
그럼 답이 몇 번이야? 그렇지? 자, 거기 그 5번은 여기 가운데 구멍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커져 버리잖아요. 그렇지가 않다고. 여기가 정확하게 반듯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원기둥으로 그려져야 돼.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좋아요.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자, 15번. 그림의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자, 이거를 회전시켜서 만들었어.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원뿔대가 나와요. 원뿔대. 자, 원뿔대가 나오는데, 이 원뿔대를 축을 포함한 평면이 위아래로 자르는 거야. 위아래로. 위아래로 자르면, 이렇게 사다리꼴이 나오겠지? 이게 축 포함하는 평면이야. 축 포함. 그 다음에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축의 수직. 그럼 옆으로 자른다는 거야. 옆으로 자르면 원이 나옵니다. 축의 수직.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 축 포함이 위아래로 자르는 거고, 축의 수직이 옆으로 자르는 거야. 그래서 자른 단면의 모양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이거는 사다리꼴, 이것은 원. 알겠지? 그러면 답이 몇 번이야? 그렇죠. 2번이죠. 자, 회전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기억. 원기둥, 원뿔대는 회전체다. 맞습니다. 자, 니은. 구의 단면은 항상 합동인 원이다. 자, 구의 단면이 원은 맞아요. 그러면 합동인 원이다? 자, 합동인 원인가요? 항상 원은 맞는데, 구의 단면은 합동이다. 합동은 크기랑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야. 모양은 똑같아. 모양은 전부 원이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자르는 거 하고, 이렇게 자르는 거 하고, 크기가 같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원은 맞는데, 크기가 달라요. 어. 그러니까, 축을 포함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항상 합동인데 여기는 그런 말도 없고 그냥 잘랐으니까 원은 맞지만 크기가 다릅니다. 디귿,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그러면 위아래로 잘랐다는 거야. 그럴 때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맞습니다. 합동이고 좌우 대칭인 도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다. 18번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기둥에서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다음 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라 이거지. 6cm.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 그, 이 나눌 게 한 다음에, 어, 사이, 그러면, 어, 잘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원기둥의 전개도야.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이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이 원의 둘레는 이게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얘를 뚜껑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하고 얘는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 원 둘레가 10파이라는 얘기라고 원 둘레가 10파이. 그런데 원 둘레는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지름 파이 이렇게 구하게 돼 있다고. 지름파이. 알았지? 그게 원 둘레를 구하는 공식이야. 지름파이. 그러니까 10파이가 지름파이라면 지름은 얼마라는 거야? 10이라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이라는 것은 지름을 반으로 나눈 거니까 5. 이렇게 구한다고. 알았지? 자, 그래서 원둘레는 지름파이,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알았죠?
자, 20번.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전개도에서 옆면의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입체 도형의 이름은 뭔가요? 원뿔 그렇죠. 아, 모르는 게 없네. 원뿔대죠? 자, 그런데 이 원뿔대의 옆면의 둘레를 구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원뿔대의 전개도를 생각할 줄 알아야지. 어? 그럼 원뿔대의 전개도는 어떤 식으로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원이 하나 달려 있고 여기도 원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보고 이 옆면에 둘레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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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걸 다 더해라 이런 얘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는 몇 센치? 10. 여기는 10.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 이 길이는 얘랑 똑같아요. 얘랑. 이 원둘레 방금 얘기했잖아. 지름파이라고, 지름파이. 그러면 여기는 지름이 얼마? 12. 그러니까 얘는 12파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원둘레랑 같아. 근데 이 원둘레, 여기 지름이 얼마야? 8파 18. 그렇죠. 그 얘는 18파이란 얘기지. 30파이 원시 그렇지. 예. 그 이걸 다 더하면, 에? 50. 아니지. 여기가 20 더하기 30파이죠. 이거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0 더하기 30파이 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어때요? 생각보다 구할만 했죠? 좋았어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숙제로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각기둥의 건널비로 들어가서 한 두 문제만 풀고 잠깐 쉬도록 하겠어요. 자, 각기둥의 전개도를 보고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그 입체도형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야. 자, 여기에서 지금 건널비를 구하라는 건데, 건널비라는 것은 이 모든 면의 넓이를 더해주는 겁니다. 모든 면의 넓이를 더하는 거야. 그게 건널비예요. 모든 면의 넓이를 더해.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씩 다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좀 요령을 가지고 구하는 거라고.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밑넓이를 구해요. 밑넓이. 밑넓이는 밑면의 넓이라고. 그래서 이거 한 칸의 넓이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6이고 여기 8이고 여기 10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직각이니까 6이 밑변, 8이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얼마야? 24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옆넓이를 구해요. 옆넓이는 옆넓이는 여기 이 전체 넓이를 말하는 거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옆넓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 옆넓이의 세로의 길이는 높이랑 같습니다. 알았지?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가로의 길이는 여기 6cm, 여기 8cm, 여기 10cm니까
그 가로의 길이가 뭐랑 같냐면 이 밑면의 둘레랑 같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밑면의 둘레를 높이랑 곱해주면 그게 옆넓이가 된다고. 그래서 밑면의 둘레 6, 8, 10을 더해가지고 곱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12 곱하기 24니까 28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 밑넓이는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기잖아. 그래서 겉넓이를 구할 때 밑넓이는 2배로 계산을 하고 거기에 옆넓이를 더해주면 그게 겉넓이가 되는 거야. 항상 그래요. 기둥의 겉넓이는 밑넓이를 2배 하고 옆넓이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48 더하기 288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336. 예,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 빈칸을 채워보면 여기 8 비었죠. 그래서 24. 자, 이렇게 채워주세요. 자, 여기 1번. 자, 그 다음에 2번에 12하고 거기 24가 비었고 여기 288 여기 비었습니다. 그 다음에 겉넓이는 밑넓이 곱하기 2. 지금 거기 이 자리가 비었지. 그리고 옆넓이 더하면 돼. 그래서 24 곱하기 2 더하기 288이니까 336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다. 잘 채웠지? 어. 왜 더? 진짜 그 20명 속에서 뒤져. 아니 진짜 수정 인간을 하고 싶은데. 지금 내 수업 시간이 지금 뒤돌아보는 게 없다고 하거든요. 자, 다음 사각기둥의 겉넓이를 구할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12cm, 여기 5cm, 여기가 6cm, 여기 5cm, 자, 그리고 여기 높이가 10cm, 그리고 요 사이가 지금 4cm.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서 밑넓이를 구해요. 그러면 이 밑면은 지금 무슨 모양이냐면 사다리꼴이지, 사다리꼴. 자,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이게 윗변의 길이에요. 여기가. 알았지? 자, 그러면 밑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밑넓이를 구한다. 아까 36. 그렇지. 밑넓이는 3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넓이 구하는 방법. 옆넓이는, 여기 이 높이에, 높이 있죠? 이 높이에 이 둘레를 이렇게 더해서 곱해주면 그게 옆넓이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둘레가, 이게 둘레가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 둘레가 바로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높이에 10에 둘레, 그러면은 5, 6, 5, 12. 이걸 곱하면 옆넓이가 나온다. 그래서 180원. 그렇죠. 280이죠. 그러면 이제 겉넓이를 계산을 할 때 이 밑넓이를 2배를 해주고 거기에 옆넓이를 더하면 겉넓이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72에 280을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352. 그렇죠. 그래서 352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다. 알겠죠?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빈칸을 채워보면 여기 6, 그리고 여기에 36, 자, 그리고 28 곱하기 10. 그래서 여기 10, 그리고 이제 이게 28이야. 자, 그래서 280. 그래서 밑넓이가 두 번 들어가니까 36 곱하기 2에 280을 더하면 352. 자, 이렇게 빈칸을 쭉 채워주면 되겠다. 자, 다 필기했죠? 자, 그러면 136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몇 각기둥이에요? 그렇죠. 삼각기둥입니다. 이 삼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그냥 건널비를 뭐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따로따로. 먼저 밑넓이 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만 딱 집중하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자, 그래서 12가 나온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옆넓이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옆넓이는 높이 곱하기 밑면의 둘레. 그럼 높이는 지금 8이고 밑면의 둘레라는 것은 요 길이를 더한 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5 더하기 5 더하기 6이니까 16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128 이렇게 되죠? 그러면 건널비는 밑넓이를 2배를 하고 거기에 옆넓이를 더한다. 그러면 152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근차근 해줘야 돼. 밑넓이 구하고 옆넓이 구하고 그리고 건넓이. 자, 완전히 텐트 모양이죠. 자, 이것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삼각기둥을 눕혀 놓은 겁니다. 알았죠? 삼각기둥을 눕혀 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가 밑면이냐면 이 삼각형이 밑면이야. 지금 기둥을 눕혀놔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가 밑면이다. 그러면 밑넓이를 구하면 방금 한 거랑 똑같아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그래서 밑넓이가 12가 나옵니다. 그러면 옆넓이는 여기서는 이게 높이에요. 이게 높이야. 이게 밑면의 둘레고. 그래서 높이 곱하기 밑면의 둘레 5 더하기 5 더하기 6. 이걸 계산을 하면 된다고. 그러면 16이니까 160이 되죠. 그러면 건널비는 밑넓이가 2배고 거기에 160을 더해요. 그러면 184.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다음 건널비가 148이 나올 때 밑면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높이가 6cm고요. 밑면의 세로는 5cm입니다. 그럴 때 이 가로의 길이를 구해달라. 이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는 모르니까 x라고 하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방식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밑넓이를 구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5x. 자, 이게 밑넓이야. 그 다음에 이제 옆넓이를 구해요. 그러면 옆넓이는 높이에 이 밑면의 둘레를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밑면의 둘레. 자, 그러면 높이는 6이고 밑면의 둘레는 x 더하기 5 더하기 x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지. 이게 옆넓이라고. 그럼 이거를 정리를 좀 하면 6 괄호 2x 플러스 10이니까 12x 플러스 60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건널비는 자, 밑넓이가 2배가 있단 말이야. 2개. 그래서 10x 거기에 옆넓이 12x 플러스 60. 그럼 이게 건널비야. 그 건널비가 148이 나왔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22x는 여기서 60을 빼면은 88이 나옵니다. 그래서 x는 4. 자, 이렇게 답을 구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빈칸을 채워보면 x 곱하기 5죠. x 곱하기 5. 그래서 그것은 5x.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5에다가 6을 곱하는 거고. 그래서 12x 플러스 60.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5x 곱하기 2. 그게 10x가 되는 거지. 5x 곱하기 2에다가 12x 플러스 60을 더해서 148이 되는 거니까 x는 4. 그래서 답은 4cm. 자,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면 됩니다. 자, 다 적었나요? 자, 그럼 이제 13번을 해보자. 자, 13번은 모든 모서리 길이가 같은 사각기둥이야. 사각기둥이 있는데, 사각기둥. 그런데 모든 모서리가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각기둥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모서리가 똑같으면 정사각 정, 육면체 그렇죠. 정육면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한 면에 곱하기 6을 하면 돼요. 정육면체는 6개 면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한 면 넓이 곱하기 6. 그렇게 해서 216이다. 이거야. 그러면 한 면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216을 6으로 나누면 그렇지. 36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면의 넓이가 36이 되려면 이 모서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6이 되는 거지. 66, 36이니까. 그래서 답이 6cm.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용을 해줘야 돼. 모든 모서리가 같은 사각기둥이니까 모든 모서리를 전부 X로 놓고 막 그렇게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은 정육면체라고 생각을 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자, 어, 사각기둥에 지금 안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 구멍이 뚫려 있을 때의 겉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일단 이것도 밑넓이를 구합니다. 밑넓이. 그러면 이것은 여기 이런 면의 넓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빼면 된단 말이야. 알았지?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빼요. 자, 그러면 큰 사각형은 넓이가 66, 36이고 작은 사각형은 3, 3은 9. 이걸 빼. 그래서 밑넓이는 27.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이 구멍 뚫린 이 주변, 그것도 옆넓이에 들어갑니다. 알았죠? 어. 그래서 옆넓이를 바깥 옆넓이와 안쪽 옆넓이 이렇게 두 번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옆넓이는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높이에 어? 둘레를 곱하면 돼. 높이에 둘레를 곱하면 옆넓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바깥 옆넓이, 자, 바깥 옆넓이는 높이에 여기 바깥에 이 둘레를 곱해. 바깥 둘레는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이지. 그러면 이게 24니까 240 이렇게 되죠. 안 옆넓이는 안 옆넓이는 높이에 안의 둘레를 곱하면 되는 거야. 안 둘레. 안 둘레. 어. 그러면 10 곱하기 안둘레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에요. 그래서 12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겉넓이를 계산을 할 때 밑넓이는 2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바깥 옆넓이와 안 옆넓이를 전부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27은 2개가 있고 거기에 240에 120까지 더해주면 답이 딱 되는 거라고. 그래서 54 플러스 360이니까 얼마겠어? 387. 414. 그렇죠. 예. 어떻게 414인지. 잠시 기다려. 54. 360. 아, 자, 그래서 이제 빈칸을 채워 봅시다. 그러면, 거기 지금 36에서 9가 지금 3 곱하기 3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27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666에 10을 곱하니까 240이 되고, 3333에 10을 곱하니까 120이 되고, 그래서 27이 27. 밑넓이는 2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240에 120까지 더해서 414다.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알겠지? 응. 다 적었나요?
자, 그러면 그 20번을 한번 해봅시다. 20번. 자, 이번에는 구멍을 뚫었는데, 그 삼각형 구멍을 뚫었어요. 삼각형 구멍을 뚫어가지고, 건널비를 구하시오, 이거야. 자, 여기 6, 여기 8인데, 삼각형이 여기 4, 여기가 3, 여기 5.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민넓이를 구합니다. 민넓이. 자, 그러면 민넓이는 사각형에서 삼각형을 빼면 되잖아. 그러면 48에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이거를 빼요. 그럼 얼마야? 42가 나오겠지. 자, 바깥 옆넓이. 자, 이게 지금 높이가 8cm네요. 그럼 높이에다가 바깥 둘레를 구해. 그러면은 6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8이죠. 그러면 8 곱하기 이게 얼마야? 28. 그러면 88, 64, 8, 26, 224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옆넓이. 자, 이거는 높이에 안의 둘레를 구해주는 거야. 안 둘레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하면 되죠. 그래서 3 더하기 4 더하기 5. 그러면 8 곱하기 10이니까 96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건널비는, 민넓이는 2개, 42 곱하기 2. 그리고 바깥 옆넓이와 안 옆넓이를 더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84 플러스 여기 96을 더하면 얼마야? 0, 2, 320이네. 그래서 404 제곱센티미터. 자,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21번을 채워보면 각기둥의 건널비는 민넓이가 2개가 있고 거기에 옆넓이를 더하라고. 자, 그래서 민넓이 곱하기 2. 그런데 이제 옆넓이를 어떻게 하냐면 높이에다가 둘레를 곱하면 된다고. 자, 그래서 둘레의 높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빨리 적으세요. 네. 이 없나요? 맨 마지막 둘레 원래 높이. 지호야, 그만해. 태원이도 그만하고. 예. 자, 그럼 이제 기둥의 오늘은 특강 없죠. 어, 자, 기둥의 부피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부피가 훨씬 쉬워요. 부피가. 부피는 그냥 민넓이에, 하기 높이 그렇지, 높이를 곱하면 끝납니다. 이건 뭘 더하고 뺄 것도 없어요. 딱 민넓이 구하고 높이 곱하면
부피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1번. 자, 다음과 같은 삼각 기둥이 있는데 이 삼각 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150cm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아니야?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밑넓이가 얼마인가요? 자, 밑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5 곱하기 12. 그러면 밑넓이가 30이 나옵니다. 그러면 높이는 10이잖아. 그래서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300. 그리고 부피기 때문에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요. 자, 제곱은 넓이일 때 쓰는 거고 부피는 세제곱이야. 자, 그래서 거기 빈칸을 채워보면 여기 5, 아, 맞네. 12, 30, 그리고 높이가 10. 그래서 30 곱하기 10이니까 300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다 썼어? 잘했어. 자, 그럼 이제 5번의 부피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는 밑면이 무슨 도형이야? 그렇죠.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윗변과 아랫변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기가 6cm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밑넓이를 구해보세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은 밑넓이가 나오겠지? 그래서 밑넓이가 얼마냐면 30이 됩니다. 30. 그리고 높이는 얼마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부피는 얼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끝납니다. 어, 부피가 훨씬 쉽죠? 자, 구멍 뚫린 각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것도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냥 밑넓이를 구해가지고 높이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밑넓이는 이 바깥에 있는 사각형에서 안쪽 사각형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넓이를 구하면 바깥 사각형은 20, 안쪽 사각형은 6. 그러면 밑넓이가 14야. 그런데 높이가 6이야. 그래서 부피는 14 곱하기 6이야. 그러면 84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그래서 거기 빈칸을 채워보면 4 곱하기 5. 자, 그리고 곱하기 3. 그렇죠. 2 곱하기
3. 그래서 14. 높이는 6. 그래서 14 곱하기 6을 하면 84가 나옵니다. 초파리가 있어가지고. 네? 초파리가 있어가지고. 어디에요? 여기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네. 춤을 추게 만드네. 아, 이거 안 잡혀. 어? 자, 그러면 이제 12번을 해보자. 12번. 부피가 448 세제곱 센티미터고, 높이가 16cm면 밑넓이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였으니까 밑넓이를 구하려면 448 나누기 16을 하면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448 나누기 16을 해보자. 그러면 두 번 들었죠? 그러면 여기에 128. 그럼 얼마를 곱하면 돼? 그렇죠. 8을 곱하면 딱 떨어지죠? 자, 그래서 밑넓이는 28제곱센티미터.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3번. 밑넓이 S. 어, 음. 자, 밑넓이 S, 높이가 H인 각기둥의 부피를 V라 하면 V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지.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런데 밑넓이를 S, 높이를 H라고 했으니까 SH.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은 각기둥. 이제 원기둥을 해봅시다. 자, 이 책이 아주 세밀하게 나눠놨어요. 기둥을 각기둥, 원기둥, 그 다음에 밑면이 부채꼴인 기둥, 그렇게 해야지 이제 뿔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뿔로 넘어가면 뿔의 건널비 부피, 그리고 뿔대 건널비 부피, 그리고 구 건널비 부피까지 가야 끝납니다. 아니, 나, 부장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140페이지 원기둥의 건널비를 해보자. 부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기둥이기 때문에 아까 각기둥하고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해. 그래서 밑넓이 구하고, 근데 이제 원기둥이기 때문에 이 밑면이 원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원의 넓이하고 원의 둘레가 항상 나온다고. 항상. 그러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뭔가요?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아,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파이. 그렇죠. 예.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야. 파이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파이 R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알겠지? 여기까지. 자, 그리고 원 둘레도 필요해. 원 둘레. 자, 원 둘레는 어떻게 구해? 그렇죠. 지름파입니다. 지름파이. 그런데 반지름이 R이면 2파이 R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알았지? 자, 그러면 거기 1번 문제를 해보자. 한끼지. 와, 미쳤네.
잘 삐져. 안 삐지. 자, 그럼 여기에서 밑넓이를 구해요. 그럼 밑넓이는 이 원의 넓이에요. 그런데 이 원은 반지름이 3이잖아. 어? 그럼 넓이가 얼마가 되겠어? 그렇죠. 9파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옆넓이를 구해요. 옆넓이. 자, 그러면 여기 봐. 여기 세훈아. 어, 지호야. 여기 봐. 자, 옆넓이. 옆넓이는 높이의 둘레를 곱해라 그랬잖아. 높이의 둘레를 곱해. 그런데 이 둘레가 원둘레니까 지름파이가 된다고. 지름파이. 그래서 여기 지름이 6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이에 6파이를 곱하면 옆넓이가 나온다고. 높이의 둘레. 둘레는 지름파이. 파이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60파이야. 그러면 겉넓이는 밑넓이가 2배가 되죠. 9파이가 2개. 그리고 60파이. 그러면 78파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해? 거기 빈칸을 채워보면 나 필통 줘. 나 필통 주라고. 자, 파이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파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옆넓이는 2파이 r. 그래서 2파이 곱하기 3. 그래서 이게 6파이가 나온 거야. 거기에 10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60파이. 그러면 9파이가 2개가 있고 60파이가 있으니까 78파이. 자,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면 됩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몇 시끄러운데. 너가 너가 왜 지호가 때려요. 입니다. 지금 삐지. 자, 그러면 이제 5번 다음 원기둥의 겉넓이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밑넓이 구하고 옆넓이 구하고 이거를 차례차례 구해야 되겠지? 자, 밑넓이를 구하려면 밑면에 반지름이 필요해요. 그러면 반지름이 지금 3이야. 그래서 밑넓이는 9파이가 돼요. 자, 옆넓이. 옆넓이는 높이에다가 둘레를 곱하라고. 그러면 높이는 4고 둘레는 지름파이니까 6파이. 그러면 24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겉넓이는 밑넓이는 2배를 하고 거기에 옆넓이 24파이를 더해주죠. 그러면 18을 더하니까 42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숙제 프린트예요. 아니, 책. 어디까지 나오는? 너무 쉽나 그냥 그냥. 어, 원기둥 부피? 부피까지는 못 나올 것 같지? 원기둥의 겉넓이까지 나갈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141페이지 6번을 봅시다. 자, 원기둥의 겉넓이는 63이고 옆넓이가 27일 때 밑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밑넓이 2개에 옆넓이를 더해서 63이 나온 거야. 그러면
밑넓이 두 개는 얼마냐면 63에서 27을 뺀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빼면은 얼마가 돼? 36이 되죠. 그래서 밑넓이 하나는 2로 나눠주면 18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밑넓이를 x라고 했어요. 그래서 x 곱하기 2에 27을 더해서 63이니까 x는 18. 자, 그래서 18제곱센티미터.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이제 11번은 구멍 뚫린 원기둥이야. 자, 자, 여기에서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밑넓이. 밑넓이는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면 돼. 알았죠? 그러면 여기에서 큰 원의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태훈아. 네. 여기 봐, 여기. 예, 예. 어. 여기서 큰 원의 반지름은 얼마야? 그렇죠. 예. 5cm입니다. 5cm. 자, 3cm라고 하면 안 돼. 5cm야. 그래서 5의 제곱파이 25파이에서 작은 원 4파이를 뺍니다. 그러면 밑넓이는 21파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건널비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건널비가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원기 중에 건널비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 자, 바깥 옆넓이를 구해보자. 그러면 높이에다가 바깥 둘레를 곱하라고. 바깥 둘레. 여기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그러면 여기 지름 파이란 말이야. 지름. 그럼 지름이 10이 되니까 10파이를 곱해요. 그러면 100파이 이렇게 돼요. 자, 안 옆넓이를 구하자. 그러면 높이에다가 안둘레를 곱해줘요. 안둘레. 그러면 안둘레는 안 지름이 얼마야? 안 지름? 4죠. 그래서 4파이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40파이. 그러면 건널비는 밑넓이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래서 21파이 곱하기 2 거기에 100파이 40파이를 더하니까 140파이가 돼. 그럼 여기가 42파이니까 182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빈칸을 채워보면 여기 25파이가 5의 제곱이라서 25죠. 자, 4는 2의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21파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둘레 얘 10파이가 2파이 곱하기 5입니다. 5. 거기에 10을 곱해서 100파이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 안 넓이는 2파이에 2를 곱한 거야. 거기에 10을 곱해서 40파이가 됐어요. 그래서 21파이가 2개, 그 다음에 100파이에 40파이를 더한 거야. 그래서 182파이.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응? 그래. 누가 자리 옮길 거야?
지고요. 저는 뒤돌아보진 않잖아요. 지고. 맨날 제가 옮겼잖아요. 그래, 오늘은 태원이가 옮겨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아, 자, 한 번 더 떠들면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네. 그, 좀 똑똑하죠. 자, 다 적었어? 쉬면 안 돼. 아, 142페이지 해줘야지. 아, 제발요. 어차피 끝나면 야, 이거 내가 해줘야지 니들의 숙제가 줄지. 좋아. 쌤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니까. 뭐 하는 거지? 아, 맞아. 자, 이것도 구멍 뚫린 원기둥이야. 구멍 뚫린 원기둥. 자, 이것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구하나요? 이늘비. 오유, 그렇죠. 밑넓이를 구하는 거야. 이거는 8파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12파이. 큰 원 넓이에서 작은 원 넓이를 빼는 거지. 그러면 큰 원은 반지름이 6이니까 36파이, 작은 원은 반지름이 4니까 16파이, 그러면 20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바깥 옆넓이, 그러면 높이에 바깥 둘레를 곱하라고. 그럼 높이는 8이고요. 바깥 둘레는 바깥 지름이 얼마야? 바깥 지름은 12죠, 12. 그래서 12파이를 곱해주니까 96파이가 나와요. 자, 이제 안 옆넓이. 그러면 높이에 안지름을 곱해요. 안지름은 얼마일까요? 10? F니까 10 아니에요? 아닌데, 네? 안지름. 안지럼. 여기가, 그렇죠. 8이죠, 8. 여기가 4cm니까, 반지름이 4cm니까 지름은 8이야. 8파. 자, 그러면 64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건널비는, 밑넓이는 2배가 돼요. 그리고 바깥 옆넓이와 안 옆넓이를 다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96파이랑 64파이를 더하면 얼마야? 160파이죠? 그래서 200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내는 거 여기서 우리가 파파인 거 넣을까요? 야, 이거 내가 안 풀어주면 네가 숙제 해올 거야? 네. 해볼게요. 쌤, 근데 저 요즘 숙제 잘해오지 않아요? 저거 잘해오죠. 그렇지. 8점만 됐어요. 882. 나이스. 자, 요거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는 반지름이 얼마야? 여기는 6이 되죠. 여기는 2가 되고. 자, 그러면 밑넓이는 36파이에서 4파이를 빼는 거야. 그래서 32파이. 자, 여기 높이가 8이잖아. 그러면 바깥 옆넓이. 그러면 높이에다가 바깥 둘레를 곱해. 바깥 둘레는 지름파이니까 12파이, 96파이. 안 옆넓이. 그러면 높이에다가 안 둘레. 그러면 안 지름은 4니까 4파이, 32파이. 그러면 건넓이는 밑넓이 2배, 64파이에 96파이에 32파이를 더해요. 그럼 이렇게 더하면은 160파이에 32파이니까 192파. 그렇죠. 192파이가 되죠.
솔직히 이 정도는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게 맞군요. 알았어. 다음번에 내가 채점을 제대로 해볼게. 네. 뭐 이거 제대로 할 줄 알면 머리 좋은 거지. 저거이 좋아요. 알았어. 다음번에 내가 채점을 제대로 해볼게. 네. 그때 한번 보자고. 머리가 좋은지 어쩐지. 저 오늘 숙제 잘하지 않아요? 어. 자, 그러면 이제 22번. 밑면인 원의 반지름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기둥의 건널비를 S라 하면 건널비는 밑넓이는 2배가 되는 거니까 자, 밑넓이입니다. 밑넓이. 여기 빈칸 채우세요. 자,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인데 자, 밑넓이가 파이 R 제곱이야. 파이 R 제곱. 그래서 2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고 옆넓이는 높이에 둘레를 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둘레가 2 파이 R이라고. 그래서 2 파이 R H. 자, 그런데 이거는 공식처럼 보이는데 별로 외울 만한 공식은 아니에요. 원리를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숙제는 132부터 할 때? 142쪽까지 여기 안 풀어준 문제 네, 잘 풀어오세요. 알았지? 고맙습니다. 너무 싫어.